안녕하세요. S부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50회차 이번 주중에 있는 K리그2 경기 중에서 화요일 날 오늘 펼쳐지는 세 경기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제 주중 경기가 치러지기 시작하면서 체력 부담이 조금씩 시작이 됐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난 주말에 거의 모든 팀들이 그 악천 후 비가 오는 날씨 혹은 쌀쌀해진 날씨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바로 이틀 정도 만에, 특히 오늘 화요일 경기 이틀 정도 만에 치르는 이런 경기들은 체력 회복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로테이션을 돌려줄 것이냐, 아니면 주축 선수들을 밀고 가는 강행군이냐, 여기서 판가름이 나겠죠. 먼저 첫 번째 경기 전남과 부산의 경기입니다. 연패 탈출한 전남이 이제 홈에서 연승에 도전하는데, 부산 상대로 역대 전적에서나 최근 전적에서 좀 우세긴 합니다. 이 전남은 저희 예측에서는 아산과 조금 재미없는 경기를 하다가 비기지 않을까 했는데, 이 전남이 외국인 미드필더들을 선발 카드로 이렇게 내세우면서 굉장히 아산을 압박하고 압도하는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이 중원의 힘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던 전남의 주말 경기였고요. 이 수비적으로 아산이 내려섰는데, 이걸 중원에서부터 특히 발디비아랑 플라나 선수가 이 개인 기량을 앞세워가지고 상당히 굉장히 몰아쳤죠. 이 플라나가 오른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다가 반대쪽에서 침투하는 선수를 보고 이 환상적인 전진 패스, 이걸로 이 플라나의 환상적인 전진 패스가 임찬호 선수의 선제골로 이어졌죠. 근데 이 센터백 장성재 선수가 이 세컨볼 처리를 느슨하게, 그냥 우선 그 박스 안에서 급하니까 걷어냈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빌드업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이 상대 두아르테에게 공을 빼앗기면서 동점골을 내줬죠. 후반 들어서도 굉장히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를 했고, 결국 플라나 선수의 헤더로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외국인 미드필더 조합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한 전방 압박으로 거둔 승리였는데, 경기 내용이 굉장히 좋았던 전남의 주말 경기였죠. 이 외국인 미드필더들 조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정팀 부산은 저희가 안산 상대로 홈에서 충분히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쉽게 0대0으로 비기고 말았는데, 좀 그동안 잘 해결사 역할을 해줬던 라마스와 패신 이런 선수들의 좀 미스가 있었죠. 이 측면 수비에서 안산에게 돌파를 자주 허용을 했는데, 다행히도 안산의 이 크로스 패턴이라든가, 그리고 안산이 이날 경기에서 선발 명단에 이 장신 공격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실점을 하진 않았지만 측면 수비에서 좀 허점이 보였습니다. 이 쓰리톱 특유의 이 최건주, 라마스, 패신의 역습의 속도는 빨랐는데, 이날따라 좀 선수들의 마무리 슈팅, 특히 패신 선수가 찬스를 여러 개 놓쳤죠. 이 라마스와 패신의 개인 돌파도 있었는데 여기서도 마무리가 잘 안 됐습니다. 이 조이제, 이 센터백, 어린 센터백 이 조이제 선수가 이 골키퍼의 판단 미스로 빈 골문을 이 슈퍼 태클로 걷어내면서 한번 무실점 경기를 완성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중원에서 이 임민혁 선수가 공격적인 운영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날 안산과의 경기에서는 확실히 임민혁 선수가 좀 경기력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찬스를 놓쳤던 패신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 안산 상대로 이겼어야 할 경기를 놓친 부산이죠. 굉장히 아쉬운 부산의 입장일 겁니다. 배당은 전남이 조금 더 낮게 나왔는데, 이 배당 보시면 아시다시피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좀 엇비슷한 전력의 팀들의 맞대결이고요. 전남 외국인 미드필더 조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부산도 이 권혁규와 임민혁이 미드필더 조합이 괜찮죠. 이 중원 싸움에서 판가름이 날 경기입니다. 이들의 이 패스 플레이를 부산이 권혁규가 1차적으로 저지해주고, 이한도나 조이제 같은 이 센터백 라인에서 잘 막아주어서 나간다면은, 이 최건주나 패신 같은 역습의 속도감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산이 확실히 우세를 잡을 수 있는 경기가 됩니다. 여기서의 싸움에서 이겨내야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거 전남의 패, 마이너스 핸디이기 때문에 핸디 패, 오버,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천안과 안양의 경기죠. 천안 다시 시작된 패배입니다. 천안은 경남 원정에서 저희 예측처럼 패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경남의 핸디승을 투표를 했었는데 막바지 한 골 넣으면서 그래도 한 골 차로 패하고 말았죠. 중원에서 다미르 운영은 살아나면서 공세를 펼쳤었고, 미드필더 숫자를 좀 많이 두면서 이 변화를 줬습니다. 그래서 경남 상대로도 그렇게 크게 밀리는 경기는, 천안은 대체적으로 계속 밀리다가 두들겨 맞다가 실점을 하는 패턴이 반복됐었는데, 이날은 좀 실점하는 패턴도 다르긴 했습니다. 이 상당히 큰 전환 패스니까, 천안이 중원의 숫자를 많이 두고 막 올라오다 보니까, 경남이 빌드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큰 방향 전환 패스 한 방으로
이 천안 수비 라인을 흔들었고 거기서 이어진 크로스가 뒤로 흐르면서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죠. 또 이 중원에서 빌드업해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볼을 뺏기면서 또 그 역습 상황에서 실점하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후반 막바지 조금 공세를 펼치다가 이때 이 코너킥 세컨볼 상황에서 오용규 선수가 수비수 오용규가 원더골 중거리골로 한 골을 만회를 할 수가 있었죠. 느슨한 중앙 수비 문제도 계속되고 있고 역습 수비에 대한 대처도 굉장히 미숙했습니다. 이 수비에 대한 훈련이 계속 하고 있겠지만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안양은 청주 상대로 저희 예측처럼 승리를 거뒀는데 그동안의 연패에서 벗어나기에 아주 좋았던 대진 상대였고 좀 상대적 약체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야고 선수를 선발로 투입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섰죠. 박재용 선수가 이 상대 수비를 압도하면서 원톱롤을 잘 소화했습니다. 이 연계 플레이 상대 중앙 수비수들과 싸워주면서 이 공중볼 따내기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았죠. 이 수비적으로 나선 상대를 좌우 측면을 크게 흔들면서 공세를 펼쳤고 결국 주현우 선수의 왼쪽 측면 크로스를 이 박지용 선수가 다이빙 헤더골로 결승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수비 스타일도 조금은 거칠어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날 카드가 꽤 많이 나왔는데 요거는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완벽한 경기 운영이었는데 이 한 골 슈팅이 18개인가 그랬거든요. 이 한 골로는 조금 아쉬웠던 안양의 경기였죠. 배당은 경기력 차이가 있는 만큼 이 안양이 정배당을 받았고요. 연패 벗어나면서 완벽한 경기력을 보였던 안양입니다. 이 천안의 막어세기의 벅찬 상대인데 이 관건은 로테이션이겠죠. 안양이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좀 쉬어가느냐 원정인 만큼 아니면 청주 천안 상대로 연승을 거두기 위해서 주축 선수들이 나서느냐. 근데 안양이 일부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이 안양의 전체적인 경기력에 안정감이 있는 만큼의 이 경기는 천안의 패, 핸디패, 오버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경기 부천과 충남 아산의 경기인데 부천은 지난 주말에 휴식 라운드를 취했기 때문에 이번 주중 경기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겠죠. 아무래도 선수들의 체력 안배에 있어서 부천은 지난 10라운드는 휴식을 취했고 그 라운드에서는 저희 예측처럼 충북 청주 원정에서 4대0 완승 거두면서 그동안에 겪어왔던 3연패를 벗어났죠. 이 청주 원정에서는 카릴 대신 안재준을 최전방 선발로 나서면서 굉장히 크게 효과를 봤습니다. 안재준 선수가 이 스피드가 확실히 있는 선수인 만큼 이 상대의 공세에 대해서는 밀집 수비로 효과적으로 잘 막아냈고 부천이 원래 이런 밀집 수비가 장점인 팀이죠. 거기서 닐손의 간결하고 빠르게 나가는 이 전진 패스로 시작되는 역습이 굉장히 무섭죠. 이 하머스의 패스를 안재준이 골로 터뜨리면서 이게 두 차례나 나왔습니다. 이 두 선수의 호흡이 괜찮았죠. 하머스가 왼쪽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측면 돌파가 잘 먹히면서 상대 수비를 한쪽으로 많이 쏠리게 만들면서 이 유리한 경기를 펼쳤죠. 이 코너킥 상황에서 닐슨의 골까지 터지면서 완승을 거둔 부천이었습니다. 이날 청주와의 경기에서 보면은 3연패를 끊어내긴 했는데 이 측면에서의 조금 그 파괴력을 더 살려서 그럴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이 측면에서의 전개가 조금 아쉬운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원정팀 아산이죠. 저희가 전남 원정에서 무승부를 예측을 했었는데 아쉽게 그 전남의 외국인 미드필더 조합에 좀 휘둘리면서 패하고 말았죠. 조아르테와 고멸 선수 두 선수가 선발로 나서면서 좀 공격적인 스쿼드가 아닌가 싶었지만 결국 아산은 전체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노리는 팀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 상대 외국인 중원 조합에 많이 휘둘렸고 상대 침투 패스에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이거는 선제 실점을 하고 말았죠. 이 두아르테의 센스로 상대 중앙 수비수가 공을 잡아서 빌드업하려고 딱 두리번거리는 그 찰나에 빼앗아서 동점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라인을 내리면서 잘 막아서려고 했는데 후반 이 아산이 라인을 내리고 있는 만큼 이 굉장히 높게 전남이 올라와서 압박을 펼쳤거든요. 결국 거기서 몰리면서 패하고 말았죠. 이 상대 압박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중원에서 이런 걸 좀 풀어줄 수 있는 개인 기량과 이 운영 능력이 필요해 보이는 아산이었습니다. 배당은 이렇게 엇비슷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부천 쪽으로 완벽히 기운 경기로 보이거든요. 이 일정상의 체력 안배 이게 굉장히 큰 상황일 텐데 주중 경기 앞두고 휴식을 취한 부천입니다. 이 베스트 멤버로 나서겠죠. 수중전 치르면서 이 전남 원정에서 패했던 이 아산 체력 안배가 관건인데 이 빠른 이 시간 안에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이 아산의 지금 현재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부천의 승. 그렇다고 부천이 그렇게 아산이 라인을 내리고 웅크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많은 골 차이는 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 2대1 정도의 스코어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남과 부산 경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전남의 패, 이 부산이 최건주나 패신 이 선수들의 한방 그 날카로움이 있기 때문에 뒷공간을 때리는. 그래서 뭐 핸들을 받게 되면 무승부 그리고 오버. 근데 이 중에서 오버 이게 가장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이 천안과 안양의 경기는 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그냥 안정적인 배팅은 이 천안의 패가 안정적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부천의 승, 뭐 오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뭐 이거는 부천 승이 가장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한 투표지 살펴보시면 전남과 부산 경기는 오버, 천안과 안양의 경기는 천안의 패, 부천과 충남의 경기 부천의 승 이렇게 7.2배 이렇게 해서 추천드리고요. 저희는 50회차 이 주중회차 K리그2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또 51회차가 발매가 되면은 내일 펼쳐질 K리그2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